이야기 사랑방 봉이 김선달과 용이 잠든 강. 옛날 아주 먼 옛날 평양성에는 김선달이라는 기이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번듯한 벼슬자리도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지만 그 비상한 재주와 능청스러운 말솜씨는 천하제일이라 할 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봉이 김선달이라 불렀으니 의는 그가 봉황을 속여 팔아먹을 만큼 기상천외한 재주를 지녔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선달은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지만 동시에 탐욕스럽고 오만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며 통쾌함을 선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신의 기지를 펼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한 모험과 기발한 속임수로 가득했으니 오늘 이야기 사랑방에서는 봉이 김선달의 파란만장한 기행들을 펼쳐보일까 합니다. 첫 번째 기행 봉이의 탄생과 봉황 알소동. 김선달이 아직 봉이라는 별명을 얻기 전 그는 그저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의 노모는 오랜 병환으로 몸져 누워 있었고 약값조차 구할 길이 없어 김선달의 마음은 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약초를 캐고 나무를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살림에 한숨만 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김선달은 마을 어귀를 지나다 이웃 마을 부자 최참판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참판은 재물 욕심이 끝이 없었고 남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오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희귀한 보물이나 진귀한 동물을 수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특히 봉황의 알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재물을 쏟아붓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는 봉황의 알을 얻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헛된 미신을 굳게 믿고 있었죠. 김선달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황 알이라 좋다. 저 탐욕스러운 최참판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해야겠다. 김선달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발한 계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며칠을 헤맨 끝에 갓 나온 듯한 커다란 닭 알 3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알들을 정성껏 씻어 윤을 내고 얇은 금박을 입혀 은은한 황금빛이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알들을 귀한 비단 보자기에 싸서 낡은 괴짝에 고이 담았습니다. 다음 날 김선달은 낡은 갓을 쓰고 허름한 도포를 입은 채 최참판 댁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그는 마치 천년 묵은 도사처럼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최참판 나으리께서 계신다 들었소. 소인 하늘의 뜻을 받들어 귀한 물건을 전하러 왔으니 부디 나으리를 뵙게 해주시오. 최참판은 김선달의 허름한 행색에 코웃음을 쳤지만 하늘의 뜻이라는 말에 혹하여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선달은 조용히 괴짝을 열어 황금빛 알 3개를 내보였습니다. 참판 나으리 소인이 밤마다 하늘의 기운을 살피던 중 북쪽 산 깊은 곳에서 영롱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 보니 세상에 봉황이 알을 낳고 떠난 자리였습니다. 이 3개의 알은 바로 봉황의 알이옵니다.
이 알을 품어 부화시키면 봉황이 태어나고 그 봉황의 기운을 받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 하옵니다. 최참판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봉황의 알이라는 말에 완전히 홀렸습니다. 그는 김선달의 말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봉황의 알이란 말이냐? 오, 하늘이 내게 이런 귀한 복을 내리시다니. 좋다, 이 알들을 내게 팔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재물을 주겠다. 김선달은 빙긋 웃었습니다. 참판 나으리, 이 알들은 세상의 재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물건입니다. 허나 소인이 노모의 병환으로 약값이 급하여 부득이 나으리께 양도하려 합니다. 다만 알이 부화할 때까지는 절대로 다른 이에게 보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봉황은 신비로운 존재라 인간의 눈에 함부로 띄면 다시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김선달은 최참판에게 봉황 알을 부화시키는 방법까지 일러주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고이 모셔두고 매일 새벽마다 맑은 샘물을 뿌려주셔야 하옵니다. 최참판은 김선달의 말에 홀려 그에게 막대한 재물을 건넸습니다. 김선달은 그 돈으로 노모의 약값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는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몇 주 후 최참판은 봉황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는 알을 아랫목에 모셔두고 매일 새벽마다 맑은 샘물을 뿌려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알에서 삐약삐약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참판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봉황이 태어나는구나.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것은 봉황이 아니라 털이 보송보송한 작은 병아리 3마리였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아무리 봐도 봉황이 아니라 평범한 병아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선달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런 망할 놈의 사기꾼. 당장 김선달을 잡아오너라. 내 저놈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최참판은 노발대발하며 김선달을 잡기 위해 관아에 고발하고 포졸들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포졸들이 김선달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그의 노모가 병이 나아 건강해졌다는 소식과 함께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이 갑자기 풍족해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선달이 최참판에게서 받은 돈으로 노모를 살리고 이웃들을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최참판은 이 사실을 알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곤란해졌습니다. 만약 김선달을 잡아들여 자신의 속은 이야기를 만천하에 알린다면 자신은 탐욕에 눈이 멀어 봉황 알을 사려 했던 어리석은 부자로 소문이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참판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김선달을 잡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선달은 봉황 알을 팔아먹은 사기꾼이라는 뜻에서 봉이 김선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발한 재주와 통쾌한 속임수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보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부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두 번째 기행용이 잠든 강을 팔다. 봉이 김선달은
이제 조선 팔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새로운 기행을 찾아 떠돌았죠. 어느 날 김선달은 평양성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는 왕 서방이라는 거상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 서방은 평양의 모든 땅과 건물을 사들이고 심지어는 마을의 우물까지 사들여 백성들에게 물값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백성들은 왕 서방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왕 서방의 소문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저런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하겠군. 김선달은 왕 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왕 서방은 김선달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복에 자네는 누군데 이리 불쑥 찾아왔는가? 내게 구걸이라도 하러 왔느냐? 김선달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 서방 나으리 소인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으리께 천하의 재물을 얻을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왕 서방은 김선달의 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천하의 재물이라? 허튼 소리 말고 내게 무슨 큰 이득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당장 물러가라. 김선달은 조용히 왕 서방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평양에는 귀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대동강이옵니다. 이 강은 평양의 젖줄이자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강을 소유한다면 나으리께서는 천하의 모든 상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 서방은 김선달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동강이라? 허튼 소리. 대동강은 하늘의 것이요 임금의 것이지 어찌 인간이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김선달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세상에 소유하지 못할 것은 없사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할 뿐이지요. 소인에게는 이 대동강을 나으리의 것으로 만들 비책이 있습니다. 이 강은 겉으로는 주인이 없는 듯 보이나 실은 용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인은 용왕의 뜻을 아는 자이오니 나으리께 이 강을 팔 수 있사옵니다. 왕 서방은 김선달의 허무맹랑한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천하의 상권이라는 말에 혹했습니다. 그는 김선달에게 막대한 재물을 건네며 대동강을 팔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선달은 왕 서방에게 가짜 매매 문서를 만들어주고 평양의 어부들과 뱃사공들을 찾아가 미리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다음 날 김선달은 왕 서방을 데리고 대동강으로 나갔습니다. 강가에는 수많은 어부들과 뱃사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 서방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자들은 무엇인가? 김선달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들은 모두 대동강을 이용하는 자들이옵니다. 이제 나으리께서 대동강의 주인이 되셨으니 이들에게 통행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들이 나으리를 진정한 강 주인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왕 서방은 김선달의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어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복의 어부들, 이제부터 이 대동강은 나의 것이니 강을 이용하는 자들은
모두 나에게 통행료를 내야 할 것이다. 어부들은 왕 서방의 말에 놀라는 척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약속된 대로 김선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선달은 어부들에게 손짓하여 통행료를 내게 했습니다. 어부들은 마지못해 돈을 내는 척하며 왕 서방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왕 서방은 어부들이 통행료를 내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정말로 대동강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왕 서방은 그날부터 대동강을 오가는 모든 배와 어부들에게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부들이 마지못해 돈을 냈지만 왕 서방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통행료를 점점 더 올렸고 심지어 강에서 물을 길어 쓰는 백성들에게까지 물값을 받으려 했습니다. 평양 백성들의 고통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왕 서방의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김선달은 조용히 평양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암행어사를 찾아가 왕 서방의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김선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동강을 개인이 소유하고 통행료를 받는다니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즉시 평양으로 내려와 왕 서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서방은 자신이 대동강의 주인이라며 김선달에게서 받은 매매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문서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문서로 대동강을 팔았단 말인가. 대동강은 하늘의 것이요 백성의 것이다. 감히 나라의 강을 사사로이 팔고 백성들을 착취하다니 내 죄가 크다. 왕 서방은 자신이 김선달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김선달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왕 서방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 서방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패가망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봉이 김선달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왕 서방을 속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준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기발한 재주는 조정의 일부 권력자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런 자를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 나라에 큰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 김선달은 이제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시대의 부조리를 꼬집는 풍자꾼이자 위험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